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우리은행 아니고 그들만의 은행이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 횡령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예, 비록 이자율은 낮지만 그래도 1금융권의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안전하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신뢰에 크게 훼손이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예, 우리은행 직원이 무려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토요일엔 이 직원이 그리고 어제는 그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이 이 동생의 해외 부동산 그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10년간 우리은행은 이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이번에 드러났고요. 은행을 감시해야 할 곳들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일단 회계감사 법인들이 있을 텐데 2004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진 회계법인이 그리고 2020년에는 3일 회계법인이 그동안 적정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614억이 사라졌어도 합격점을 받은 거죠. 네. 여기 금융위원회도 문제인데요. 이 직원이 횡령한 돈이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이란에 매각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계약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패소해서 이란 측에 돌려줘야 할 계약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금융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빤히 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획금이 언제 빠질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금융위는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른 채 이 직원이 일을 잘한다며 심지어 금융위원장 표창까지 준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구멍 뚫려, 회계법인에서 금융 뚫려, 금융위원회에서 구멍 뚫려, 지금 뭐 곳곳이 구멍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일반 시민들로서는 참 의아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은행들이 이런 횡령 사건을 막기 위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세워야 되지만 뭐 어겨도 제재 조항이 없더라고요.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근거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직원 하나 잡아놓는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들만의 은행이 아니었는지 이번에 좀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거의 이런 한 장 틀려도 지금 다 네. 맞출 때까지 퇴근을 못 한다고 하는데요. 그죠?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유류세 인하 그 속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의 바로미터가 이 주유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을 넘기도 해서 이 운전을 생계로 삼는 분들에게는 이 기름값 10원이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 네. 예, 어제부터였습니다. 5월 1일부로 정부가 유류세 30%를 인하를 했는데요. 지난 11월에 유류세 20% 인하를 한 차례 단행을 하고 10%를 더 내린 건데 이번 조치로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그리고 LPG 부탄은 21원씩 내려간다고 하지만 네. 오늘 안 그랬는데 라는 청취자분들 더 많을 거예요. 주유소에 법칙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따라서 올라가지만 네. 뭐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도 가격 반영에는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렇죠. 예, 주유소의 기름값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주유소에 연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인근 주유소가 내리면 나도 내리고.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받아놓은 기름은 이전에 유류세에 그 준해서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유류세 인하 전에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주유소 저장 탱커가 무슨 태평양이랍니까? 예.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싸게 받을 때는 그만큼 충분히 내리느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개별 사업자인 주유소가 정부 정책을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유업계가 지금 사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1, 2주 걸려서 주유소에서 내려가지만 이 정유업계는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가 한 76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오늘 약간 생활 팁이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는 기름도 들잖아요. 그렇죠. 또 줄도 한참 서셔야 되고요. 아이고. 자, 세 번째 이슈로 가죠. 예, 우크라이나로 간 안젤리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예, 안젤리나 졸리. 예, 제가 지금 졸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이 러시아의 침공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네. 딱 한 명, 러시아의 푸틴만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위한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요. 아이고, 예. 예, 그런데 벌써 10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자 아예 이제 전면전이란 용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더욱 활용을 집중할까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전면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부터 해서 시민들의 희생이 굉장히 큰데 네. 더더욱 그 희생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예, 이때 근데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에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깜짝 방문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예, 안젤리나 졸리는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의료시설과 그리고 어린이들, 자원봉사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 졸리가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어린이도 전란을 피해 집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이 폭격당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세계 각지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두 달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소식에 피로감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예, 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면 결국 좀 지치지 않는 세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김영미 PD, 네. 분쟁 지역 전문 PD하고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도 지금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네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쟁 왜 쪽엔 쇼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왜 기자들 지금 그 취재도 맡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위험한 돈바스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도 지금 서부 쪽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근접한 취재가 필요하고 한국도 그럴 정도의 역량이 충분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왜 그걸 이제 가로막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물론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하면 네.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지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종전 취재나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원천 봉쇄하는 거 저는 솔직히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근접 취재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한국의 뉴스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근데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취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거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